안녕하세요. 안전교육통역사 류리리 연유진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다가 영등포 다문화센터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건설 통역사를 모집하겠다고. 서로는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마침 외국인 근로자 매년마다 좀 사고 나는 일하는 게 있었고, 또는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다 내가 열심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번 교육받고 직접 나가서 통역을 해볼까 해서 주변 친구한테도 알려줬어요. 합격했다,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문자를 왔었어요. SK건설 에서는 우리 모였어요. 물론 옆에 있는 저 처음부터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는 전 이사장님은 제가 그때 처음 봤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육 받았다가 이제 거의 중결될 때는 조합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조합원 회원을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근데 저는 조합원 뭔지도 몰랐어요.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2018년대 그때부터 이렇게 설립됐고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저 또한 저희 이사장님처럼 같이 교육을 받게 되고 일을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교육통역이라는 일을 사실 조금 전문적인 통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상에서 사실 사용하지 않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공부, 노력, 교육 빠질 수 없습니다. 정말 용어들. 공사할 때 비계. 저는 비계? 그러면 당연히 우리 먹는 고기, 비계.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베이컨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림을 잘 봐야 돼요. 다른 통역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통역 나가는 거 하기 전에 조합에서 일단 어느 업체에서 어느 언어를 이제 또 교육받는 대상자 몇 명 있는지 이런 신청서를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통역사한테 또 전달하고, 그 다음에 통역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해당한 날짜, 교육 진행하기 전 일주일 전 저희가 필요한 교육 자료를 또 먼저 받아요. 그러면 그 교육 자료를 조금 잘 숙지하고, 또 모국어로 모르는 용어 미리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나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한 날짜 현장에 가서 통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모국어하고 한국어 이렇게 통역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어 토픽 자격증 고급 이상 되어야 하고요. 이제 소수 언어권 같은 경우에 이제 적어도 4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이제 안전보건공단 지원하고, 저희는 이제 1년에 안전교육 통역사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고 보수 교육 같이요. 이제 보통 3일 동안, 각각 3일 동안 이제 안전 교육에 관련한 여러 방면의 그런 지식들 저희가 우선 이제 공부하고, 그 조합에서 이제 통역사님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조사하고 나서 이제 스터디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1년에 안전교육 통역사 양성 과정 한번, 보수 과정 한번 진행합니다. 내년에 진행할 때는 저희 협동조합 홈페이지에다가도 같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모두톡톡 협동조합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안전교육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최초의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 목표를 이제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을 도전하려면은 우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 자격증을 소지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강사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저희 모국어로
사실 교육안을 짜서 이제 바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 자격증 도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오해를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데도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네 이렇게 대답하면은 이 작업을 하다가 안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통역사가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하려면은 정확하게 한마디 하는 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한마디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안전교육에 대해 통역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개인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통역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희 미리 받은 교육 자료를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강의 진행하는 분이 바로 정말 어려운 그 화학 관련한 글은 이제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개 아니고 다 문장식으로 팍팍팍 이렇게 던져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이거 교육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근데 밑에 이미 진짜 몇십 명 근로자들이 앉아서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속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료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옆에서 이제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사실 정말 처음으로 봤던 그 약품 이름을 또 있고요. 이제 그거는 왜냐면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모국어로 바로 번역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용어는 현장에서 그대로 그 용어로 제가 발음했고요. 현장에 대해 글은 대응 능력, 대처 능력 이런 부분 또 통역사로서 좀 기본 자질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건설에 그 SNS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건설 일하고 있는 참모리인이 그렇게 짓고 올렸어요. 한국 그 건설 용어들은 좀 어려운데 그 위에는 팀장님인가요? 반장님이 그걸 번역 그대로 붙였는데 오늘은 공사 중이라서 이용하면 안 된다. 근데 돌리니까? 네, 나오는 그 번역이 화장실이 터졌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확인도 안 되고. 네. 화장실도 못 가겠네요. 네, 화장실이 터지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통역사님들 보면 거의 다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외국 문화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한국 문화도 어느 정도 사실 문제없이 이제 잘 이해하는 상태였죠. 그러면 통역할 때는 훨씬 양국의 문화를 고려해서 통역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건설에 들어가는데 그 담당자도 대리님이죠. 대리님이 막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고 음료수 이렇게 해줘도 네 막 하고 막 졸려요. 근데 딱 제가 첫날 들어가니까 대리님이 여러분 오늘은 캄보디아 동역사 왔다 해도 알아들으는 거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똑같은 캄보디아인이에요. 그러면 막 이랬어요. 그래서 대리님이 아이고 내가 10번 말해도 아무 수용 없는데 통역사님 딱 오니까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런 이주 여성은 쉽게 마음을 열릴 수 있고 친밀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현장 나가기 전에 준비성, 안전교육 지식에 대해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역사로서 자기 외모적인 거,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력이에요. 개인의 노력이 사실 끝이 없잖아요. 항상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좀 미리 공부하고 숙지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현장에서 대처 능력입니다.
네, 물론 저희 사전 교육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 그 강사님이 사실 조금 갑자기 이제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 저희가 좀 차분하게 네, 차근차근 전달할 능력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건설에서는 정말 어렵게 교육을 받으려면은 정말 근로자분 모으는 시간이 아주 귀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꼭 약속을 잘 지키고 적어도 30분에 도착하고 어느 정도 자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한테는 좀 공감. 말할 때는 네 맞아요 보다는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었죠? 이렇게 공감해 주면은 언어 통역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게 왠지 내 편이 있고 나는 통역사 올 때 너무 행복하라 이렇게 좀 주는 것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관심 가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짜요! ទោះបីជាហត់យ៉ាងណាក៏ត្រូវស៊ូទាំងអស់គ្នាស៊ឺ